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기후 위기나 극심한 불평등 같은 문제들은 이제 뉴스에 안 나오면 서운할 정도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이 거대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아주 급진절이면서도 흥미로운 청사진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임진철 박사가 제시하는 지구적 리좀 거버넌스입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일상이 됐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럼 도대체 문제의 근원이 뭘까요? 많은 사상가들이 바로 우리의 수목형 사고방식을 지적합니다. 수목형,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커다란 나무를 떠올리시면 돼요. 모든 권력과 정보가 하나의 굵은 줄기, 즉 중앙으로 모여서 위에서 아래로 쫙 뻗어나가는 위계적인 구조죠. 그런데 이 구조가 너무 뻣뻣해서 지금처럼 복잡한 세상에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리좀이에요. 땅속에서 제멋대로 하지만 서로 연결되면서 뻗어나가는 생강이나 잔디뿌리 같은 걸 상상해 보세요. 중심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죠. 모든 지점이 동등하게 연결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 바로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지금 우리 세계가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 좀 더 자세히 보고요. 그 대안인 리좀이라는 철학이 뭔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경제 시스템으로 이어지는지, 또 임진철 박사는 이걸 어떻게 기술로 구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까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나무 같은 세상이 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요? 그 균열의 증상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제들 가만히 보면 다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수목형 구조라는 뿌리요. 모든 걸 중앙에서 통제하고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처럼 국경 없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경직돼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대안을 이야기해야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들레즈와 가타린인데요. 이들이 우리에게 리좀이라는 세상을 보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렌즈를 선물했습니다. 네트워크처럼 생각한다는 게 대체 뭘까요? 리좀은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중앙 통제나 위기 질서를 거부하고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연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들레즈는 이걸 지도 그리기에 비유했어요.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도를 그려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좋아요. 철학적인 아이디어는 정말 멋진데 이걸로 어떻게 밥을 먹고 사냐, 어떻게 사회를 운영하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들레즈의 철학을 현실 세계, 특히 경제 시스템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또 다른 거장, 바로 가라파니 고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라타니 고진은 인류 역사를 이 네 가지 교환 방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B, 즉 국가 시스템하고 C, 자본주의 시장이 딱 결합된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네, 맞습니다. 바로 권력과 자본이 중앙에 집중되는 전형적인 수목형 구조라는 거죠. 가라타니가 말하는 해법은 놀랍게도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초기 공동체의 그 서로 돕는 정신, 즉 양식 A의 호혜성을 최첨단 기술과 결합해서 전 지구적으로 되살리자는 거죠. 이게 바로 국가와 시장을 뛰어넘는 양식 D, 완전한 리좀의 세상입니다. 철학 들레즈와 사회경제적 목표 가라타니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임진철 박사가 등장해서 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기술 설계도를 딱 내놓습니다. 그 설계도의 핵심 도구가 바로 DAO, 탈중앙화 자율조직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사장님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든 규칙, 즉 컴퓨터 코드가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죠. 이건 들레즈라 상상했던 리더 없는 리좀 네트워크가 기술의 옷을 입고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신뢰의 기반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계약서나 저 사람 믿을만해 하는 평판에 의존했다면 DAO에서는 그냥 코드를 믿는 겁니다. 코드가 곧 법이다. 모든 게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서로 속이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 바로 스마트 계약인데요. 자판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돈 넣고 버튼 누르면 정해진 음료수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누구 허락받을 필요 없죠? 스마트 계약도 똑같습니다. 약속된 조건이 딱 맞으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약을 실행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개입이나 중개인이 필요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복잡한 유통 과정 없이 생산자랑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도 있고요. 국경 없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죠. 심지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그런 상상만 하던 일들도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와,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혁신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이런 디지털 유토피아, 과연 정말 실현 가능할까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어떤 위험과 장애물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역시 기술적인 문제겠죠. 코드가 법인데 그 코드에 버그라도 있으면 큰일 나니까요. 법적으로도 아직 애매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중요한데 탈중앙화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모두가 평등하자고 만들었는데 결국 코드를 잘하는 소수의 기술 전문가들에게 권력이 쏠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막느냐가 정말 큰 숙제입니다. 결국 임진철 박사가 말하고 싶은 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만들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인용구가 핵심을 짚어주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나 민족 같은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결되는 유목민 같은 새로운 존재, 진정한 지구 시민으로 거듭나자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이 경직된 나무의 세계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서로 자유롭게 연결되고 위기에도 강한 네트워크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인가? 청사진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집을 짓는 건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겠죠.